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스크가 유일하게 이렇게 한 장 남았는데요. 한 장 가지고 최대한 한번 버텨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마스크가 구하기 힘들다고 자꾸 뉴스에서 나오는데, 뉴스랑 기사들 좀 살펴보다가 제 나름대로 지금 특별히 뭐 할 일이 없어서 이것저것 뉴스 살펴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서 생각났던 거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리고 과연 서로 같이 좀 논의에 대해 약간 궁금해야 되고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과연 그 많은 그 마스크는 다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중앙일보 2월 6일날 제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800만 장, 하루 800만 장이고 재고가 3천만 장이 있다. 그러면 사실 뭐 재고랑 하루만 해도 이게 벌써 3,800만 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왜 이렇게 많은데 다 어디로 갔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또 2월 26일날 조선비즈 뉴스 기사를 보니까 10배나 뛰었다. 사재기가 있어서 5천만 원을 내도 이득이다 해서 뭐 이런 사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제 제기를. 그리고 또 2002년 3월 3일자 동아일보 기사 보니까 지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하루에 막 아까 800만 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1200만 장까지 생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엄청난 인파들이 막 하나로마트 막 우체국 앞에 대거 서 있다. 그래서 1200만 장 다 어디로 갔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기사 보니까 기사 내용 중에 통계청 가서 확인해 보니까 맞던데, 이게 지금 15세 이상 인구가 지금 4,549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지금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집에 있다고 하면 그 아이들용 사실 마스크는 사실 지금 거의 필요를 하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집에 있으니까. 물론 밖에 나갈 때 필요하거나 예전에 사놓은 게 있었는데, 저번에 제가 마스크 사러 갈 때도 아이들용 마스크는 그래도 제법 있더라고요. 수요가 좀 적기도 하고 뭐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더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어른들이 지금 막 밖에 나가서 엄청나게 줄 서고 있는데, 저는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단순히 계산해 보면 지금 하루에 1200만 장이 판매가 된다, 뭐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만약에 아이들 지금 빼고 어른들의 숫자가 4,549만이면 3.79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4일만 있으면 한 사람당 하나씩은 갈 수 있다라는 정도의 대략적인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면 이 수많은 마스크 다 어디로 갔나, 이게 진짜 뉴스에서 난일인가, 엄청나게 큰일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진짜 큰일인가? 이게 진짜 국가 위기 상황인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걸 쭉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데, 지금 뭐 KF80 이상, KF80이나 뭐 이거 80% 이상,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이 말하나 기침할 때 나오는 비말 때문에 침방울 때문에 거기에 바이러스가 있을 거다 생각하는 건데, 생산 기업이 지금 2월 3일날 식약청에서 이렇게 발표한 거 보니까 마스크가 지금 1000종이 넘었고, 생산 기업도 123곳이나 좀 꽤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 800만 장이지만 지금 1000만 장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식약청 자료 보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마스크 생산하는 업체의 어떤 매출량이 이렇게 사실 2016, 2017, 2018 사실 뭐 천억 규모로 엄청나게 커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건 사실 되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찾아보니까 여기 식약처 보니까 옛날에 식약처에서 보도자료, 여기 2019년 7월 29일 날 자료예요. 작년이니까. 그러니까 보면 여기 식품, 의약품 이렇게 쭉 뭐 나와서 막 쭉 나오는데, 여기 제목이 쭉 어딨어 좀 내려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출처를 다 밟고 있는데, 여기 보건용 마스크 실전량 2017년에 비해서 240%나 증가했다. 16년이랑 비교해보면 650%, 6, 7배 이렇게 엄청나게 2배 늘어나고, 작년보다 2배 반, 2배 2.5배고 650% 엄청나게 증가한 거거든요.
보건용 마스크가 사실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렇게 영향이 된 것 같다 해서 뭐 여기 뭐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뭐 실적이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저희 한국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사실은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미국은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마스크를 지금 사지 말라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사실은 뭐 오히려 하나 정도로 다 나눠줄 정도의 사실은 마스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은 사실은 지금 뭐 중국에서 시작돼가지고 뭐 바이러스가 옮겨오는 경우가 뭐 한두 건은 아니지만, 이번 보면서 이런 생각들은 뭐 미세먼지가 많아서 사실 마스크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미세먼지도 그렇고 세균도 그렇고 뭐 바이러스가 많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생각해보면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인데 그 공장 그 마스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제일 많은 게 뭐 중국 그리고 한국 뭐 이런 정도 수준이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아서 사실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스가 2002년에 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 해가지고 사스가 왔었는데, 그때 사스도 보시면 사스 보면 여기 중증 호흡기 증후군에서 2020년 뭐 11월에 뭐 광동 뭐 포산시에서 첫 환자가 발견해가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보니까, 한국이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4명 감염, 사망자 0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때 여기 지금 논문을 좀 찾아보니까 한국의 경험한 한국으로 유입된 뭐 사스 추정 환자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제가 이거 꼼꼼히 쭉 읽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국내에서는 2003년 사스 경보 발령한 이후에 여기 보시면 항공기 5,365대 탑승 인원 61만 명, 선박 뭐 9,513척 탑승 인원 이렇게 쭉 거명했다. 쭉 나와요. 그래서 추적보사에서 쭉 한 게 나오는데, 저는 항상 논문 볼 때 많이 보는 게 여기 결론이랑 고찰을 보거든요. 여기 보면 뭐 고찰, 디스커션인데 여기 쭉 보면 발생 사고 나와서 지금 우리나라 저번에 사스 같은 경우는 그 탑승 인원 전원해가지고 뭐 89만 7,775명을 검역을 했다. 사실 이거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스는 되게 뭐 대비를 잘했고 사실은 별로 없었잖아요. 환자도 없었잖아요. 이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여기 쭉 뭐 사스 나오고 사실 이런 의료 체계가 자꾸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저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맨 마지막 여기 보면 요약에 딱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저 4명 중에 1명도 지금 뭐 사스에 대한 영향이 없는데, 여기 보면 여기 맨 마지막에 저는 이 말을 좀 해요.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이 일회성으로 끝난 적이 없었던 전례를 볼 때 2003년 후반기 이후 상황은 낙관할 수 없다. 철저한 대비만이 사스 및 전파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때부터 이제 어떤 방역 체계나 뭐 국가 시스템이 됐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스 이후로 좋아졌나라는 거죠. 사스가 2002년에 일어났고, 그래서 마스크 뭐 어떤 의료 체계가 처음에 이제 잘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신종플루도 2009년에 엄청 유행해서 뭐 한국도 그때 막 학교 가면은 막 열 재고 뭐 손 세정제 뭐 씻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때 신종플루도 국내 75만 명이 감염돼서 263명이 사망했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보면 사실은 감염도 그렇고, 사실 저는 뭐 263명 사망 정도면 사실은 진짜 잘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로 2013년에 그 지정되고 나서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뭐 관심도가 막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뭐 지금 WHO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메르스가 2015년인데 국내 186명 감염해서 38명이 그때 사망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막 그 불투명해가지고 병원 뭐 첫 환자가 뭐 병원을 몇 군데 들려서 뭐 최종 삼성으로 갔는데 뭐 이런 것도 공개 안 해다가 나중에 공개 발표되고 막 그러면서 했지만, 중요한 거는 메르스도 38명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한국도 보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민주적으로 개방도 잘 되고 이제 방역도 잘 되고 한 게 이런 것들을 거쳐 와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사실은 더 최악의 경우는 뭐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만약에 진짜 치사율이 완전 높거나, 만약에 지금처럼 뭐 사스도 그렇고 뭐 이번 것도 그런 뭐 2주 이상 아니면 자기가 감염된지도 모르고 슈퍼 감염이 될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게 어떤 손을 통한 전염 그리고 비말을 통한 전염,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마스크가 필요한데,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서로
하고 있을 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마스크 자체가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어떤 수급 상황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찾아보니까 2015년 메르스 같은 거 보면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감염 그 검사 수가 주르륵 이렇게 늘어나다가 뭐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쭉 이 파란색 곡선을 보시면 쭈르륵 올라가다 급하게 올라가다 다시 이게 좀 완만해지는 곡선이 있거든요. 지금 아마 감염자 우리나라 대구 경북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수준에서 약간 지금 더 올라갈지 말지 약간 수준이 좀 낮아지는 요 정도 수준인 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어차피 전체적인 숫자가 이렇게 될 거니까. 감염이 쭉 되다가 조금 속도가 느려지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잘 되면 이렇게 쭉 옆으로 나란해지고, 뭐 사실은 이렇게 이제 뭐 사망자 수도 좀 처음엔 증가하다가 나중에 이제 요게 잘 되면 이제 쭉 하다가 이제 멈추겠죠. 여기 지금 36명인데 나중에 추후 2명이 이제 치료받다가 이제 추가돼서 아까 38명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찾아보니까 이런 디테일한 걸 자꾸 찾아보면 좀 재미있는 사실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여기 뭐 지금 특화청에 보니까 여기 미세먼지 들어오는 마스크 전성시대에서 특화청 자료가 2018년에 있는데, 미래 마스크는 진짜 여기 뭐 마스크 뭐 쭉 나오는데 여기 여기 방진이 사실은 먼지거든요. 미세먼지 아니면 이게 방진이 잘 되면 의료용 지금 KF80, 90 요 정도고, 방독 마스크, 방독면이 사실 더 좋죠. 방독이 사실은 더 작은 가스 화학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그 바이러스가 완전히 그 비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하나 떠다닌다고 해도 뭐 여기 방진 방독에서 다 되는 것 같아요. 뭐 여기 지금 방한용 마스크는 별로 지금 효과가 없다고 알고 있지만, 이 방한은 옛날 면 마스크고 나중에는 진짜 이렇게 코에다가 이렇게 전기해가지고 마스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여기 보면 뭐 호흡되는 마스크의 양을 뭐 한다 뭐 이런 것도 결국에는 마스크가 나중엔 나오겠죠. 여기 지금 이제 동물용 마스크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스크도 이제 막 찾아보니까 느낌이, 마스크가 왜 이렇게 자꾸, 예전에는 사실은 깨끗한 공기 있을 때는 사실 이런 필요도 없었고 도시화가 되지도 않았으면 사실은 이런 바이러스가 뭐 인류에게 더 올지도 않았을 건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나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마스크 대란 사태는 어떻게 해결돼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정확한 데이터를 주고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볼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는 이 생각이 들면서 여기 이제 이 생각 마스크 이 마스크 문제, 과연 그럼 그 마스크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스크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리고 과연 누가 풀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가 풀어야 될까. 근데 이 누가 풀어야 될까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지금 식약청 국가기관이 좀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여기 제가 식약청 사이트도 들어와 봤거든요. 식약청 사이트 들어와서 여기 어디냐, 여기 알림, 여기 보도자료를 봤어요. 보도자료 여기 사이트 들어왔더니 마스크 오늘 좀 한시적으로나마 이번 사태를 해서 뭐 재사용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발표가 나왔는데, 여기 마스크 수급 상황, 여기 마스크 공적 판매 수급 상황 발표, 이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마스크 구하러 다니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빠뜨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좀 들었어요. 여기 3월 3일 보도자료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더 크게 보고 싶은데, 자 3월 3일자 마스크 수급 상황 총 576만 개를 공급했어요. 5천만 인구 중에 아까 15세 이상 빼버리면 5천만도 안 되지만 10분의 1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10분의 1이잖아요. 지금 10분의 1. 여기 마스크 수급 상황 여기 쭉 나와서 일일 공급량 1일 공급량으로 따지면 여기 지금 이렇게 적어요. 적어요. 그리고 여기 대구 특별 공급, 여기 대구 경북을 지금 제일 500만 중에 지금 5분의 1 정도를 지금 대구 특별에 해줬고, 나머지는 우체국, 하나로마트, 중소기업 유통센터, 의료기관 여기 보세요. 지금 대구 경북에 100을 넣고 의료기관 50배 버리면 이미 150배 빠지면 나머지는 사실 양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이 정도인데, 생각해 보세요. 1일 공급 500. 아까 이 생각이 들었잖아요. 아까 제가 데이터를 본 것 중에 데이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일일 마스크 생산량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800만, 2월 달에 800마리고 지금 언뜻 봐도 지금 하루 생산량이 지금 1200만 장이란 말이야. 그럼 1200만 중에 국가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양을 생각해 보래요. 국가가 순수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양은 지금 뭐 570만. 사실 옛날에는 반도 안 됐죠. 반도 안 돼,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막 끌어다가 막 지금, 어디 뭐 학교에 있었던 마스크도 가져오고 막 하면서 지금 막 이렇게 늘어났는데, 중요한 건 전체 생산량 중에 생각해보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거 국가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판매 예정량 이렇게 보면 만 개 단위로 보면 사람이 얼만데 이게 되겠어요? 저는 이 생각 들었어요. 서울 인천에서 요만큼 파는데 이거 구하려고 연착륙에 다니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미세먼지와 그 의료용 마스크를 할 수 있는 그 필터 어디에 사용할까? 어떻게 하면 저는 늘릴까 생각하면, 지금 이런 필터를 뭐 개인이 뭐 사실 뭐 공정이 안 되면 개인이 필터 사다가 마스크 본 떠서 그냥 면 마스크에다가 사실 그 모양대로 해서 그냥 안에 하나 더 넣어서 천만 하나 더 달면 마스크가 어렵게 만드는 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옛날에 다 바느질 했기 때문에 마스크 만드는 거 그냥 천 마스크 가져다가 그 안에 뜯어서 안에 하나 넣고 마스크 필터 교체만 자꾸 하면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미세먼지 막는다는 공기청정기 만드는 회사에서 좀 줄여주면 어떨까? 그럼 필터를 국민들이 마스크를 더 용어하니까 더 공장 시설을 뭐 늘리는 거는 뭐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거 사러 줄 서러 가서 거기서 오히려 어떻게 돼? 오히려 전염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염이. 우리가 지금 전염을 막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만약에 민관이란다면 시민들도 그만큼 안 가야 되고, 그 국가기관은 이렇게 판매를 좀 잘 나눠주려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가격을 받고 팔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먼저 주어야 된다면 어떤 순서로 주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금 이제 약간 그런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하는 게 대구 경북 생각하는 게 이거잖아요. 우선 대구 경북이 많으니까 여기 우선 많이 주자. 그리고 의료기관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의료기관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누구 먼저 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마스크 이거 오늘 발표된 건데, 마스크 사용 쭉 나오는데 저는 마스크 모두가 어느 정도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원칙이 있는데, 사람들이 기본적인 거를 좀 여기 누구에게 만약에 먼저 줘야 되냐라고 한다면, 물론 우선 걸린 사람, 그리고 사실 건강 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많이 나오는데,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그리고 당뇨, 이런 신장질환, 간질환, 심혈관, 혈액암, 암 환자, 이런 지금 환자들을 지금 데이터가 어디 있냐면 병원이나 의료보험 하면서 국가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선 이 사람들한테 먼저 판매처가 아니라 우선 먼저 줘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 먼저 줘야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약국을 통해서 서로 약국에서 누가 판매했는지 서로 알아서 그 사람한테 한 사람씩 주자, 1인 1매씩 판매하게 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먼저 생각드는 건 진짜 걸려서 죽을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이라고 이미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먼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군중 모임 지금 신천지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공간이 교회만 있고 신천지만 있고 절에만 있을까요? 저는 진짜 밀집도가 아주 높은, 지금 학교는 지금 안 가게 해놨지만, 만약에 회사도 대량으로 같이 밥 먹는 딱 그 실별로 다 나눠서 앉혀져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먹을 때 마스크는 분명히 벗고 같이 옆에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어느 기업은 지금 알아서도 시간대별을 좀 나눠서, 아니면 되도록이면 좀 떨어져 앉게끔
좀 그런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뭐 2주 지금 최대 고비니까 그 2주에 만약 한 사람이라도 걸리면 그 회사 자체가 진짜 다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예 과감히 진짜 지금 이런 중대한 시기 있을 때 뭐 민이나 관이나 뭐 회사나 사람들이 다 같이 서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체국 택배, 뭐 우체국 예전에 뭐 편지 나눠두시 그렇게 나눠주는 거 어떠냐, 약국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뭐 한 사람씩 검증하는 시스템도 중요하고 나눠주는 시스템도 중요하고, 저는 누구에게 먼저 줘야 되나,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내가 만약 어떤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고 주관한다고 그러면 그건 더 문제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서로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공유가 돼야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먼저 줘야 될까, 어떤 순서로 줘야 될까라는 시스템을 뭐 여러 사람이 같이 고민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과연 진짜 국가 위기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대로 확진이 안 돼서 검사도 못 받아서, 아니면 제대로 치료 못 받아서 죽는 사람이 지금 좀 나왔지만, 뭐 진짜 우리가 걱정하는 건 나의 아이들이, 그리고 내 주변 지인들이, 그리고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번 기회가 있을 때 우리 국가에게 해주는 거 이상으로 사실은 모두가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면 뭐 그냥 독재국가나 아니면 공산국가 이런 거 할 때 뭐 통제할 때 좋거든요. 그냥 아예 도시를 다 막아버리면, 못 나가게 해버리면, 거기 시스템상에서는 사실은 거기서 많이 죽어나가도 나머지는 안전하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일본이 그 크루즈 선박 다 못 내리게 해서 거기에서 막 죽든 말든, 그리고 검사도 조금 해버리고,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뭐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내가 밖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저 안에 있는 사람 뭐 다 죽어나가도 괜찮다, 그렇게 그냥 세버리면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방법은, 그럼 나한테 지금 필요한 마스크만큼, 근데 내가 그냥 나갈 때도 최소한으로 나가고, 내가 필요한 양도 최소한으로만 사고, 내가 못 구하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도 못 가서, 그 사람이 만약에 진짜 기분이 내가 걸려서 진짜 치료도 못 받고 버려버리면, 마스크 산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줄 서버리면 그 사람 처벌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어차피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마스크 하나 더 사는 게 나한테는 이득이다 생각해버리면, 그 사람이 서버리면 그 줄 섰던 수많은 마스크에 줄 섰던 사람들이 사실은 감염된단 말이에요. 누가 될지도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생각해서 가서 줄 서고, 지금 모두가 위기와 불안만 얘기하고 있지, 실제로 사실은 이거는 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면 아직 뭐 계엄령 할 상황도 아니고, 뭐 진짜 대량으로 모든 사람이 걸려도 사실은 치사율이 그닥 다 죽고 나야 치사율도 낮겠지만 그렇게 낮지 않은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질서를 지키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진짜 큰 치사율이 완전 높고 전파력도 높은 어떤 미래의 위급 상황이 오면, 지금 여기 이 사람이 여기 아주 짧게 써놨지만, 지금 이 2020년 이후에도 만약에 똑같이 어떤 일이 있다면 우리가 진짜 무엇을 대비해야 될까. 지금 마스크도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생산도 많이 되고 있고, 사실은 사재기도 보면 비축량 해놓고 한다는데, 우리가 잠깐 진짜 돈이 우선이 아니라 생활 우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야 된다, 일해야 된다. 근데 밖에 나가서 일하고 와서 아이들한테 옮기면 어떻게 될 거란 말이죠. 만약에 집에 화장실이 2개 있는 좋은 집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 명 밖에 나갔다 오는 어떤 직장을 하면 부모들은 거기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이랑 조금 확실히 격리되고 준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의 집이면 그렇게 하겠지만,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리고 진짜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저는 뉴스 보면서 그 마스크 거의 한 2주일 써서 2주일 썼다고 어떤 할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그 사람들한테 먼저 마스크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줬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지금 보면 걸리는 사람의 어떤 비율을 따지면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사실 죽을 확률이 많고 전염이 많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 나이가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걷기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주면 어떻을까. 진짜 줄 서다가 기다리다가 힘들어서 진짜 더 걸리고 더 전염될까, 사실은 더 걱정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국가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라 사람들의 보건 위생 교육에 대한 어떤 철저한 계기 교육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게도 뭐 다른 사람 마스크 아무리 잘 쓰고 다녀봐야 한 놈이 깽판 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기침하고 다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킬 건 서로 지켜줘야 서로에게 좋은 사회구나. 나만 아니면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어느 정도 지켜야 되니까 이번 기회를 그래서 좀 더 마스크 좀 팔아보겠다. 나만 좀 더 챙겨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마스크가 한 장 있지만 하나밖에 안 남았지만 그냥 이거 사실은 3개 사서 지금 한 달에 딱 3개밖에 필요 없더라고요. 저는 저에 맞게 진짜 나갈 때만 잠깐 쓰고 진짜 건조하게 재사용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마스크가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얼마만큼 필요할까? 그리고 이런 거를 내가 이게 내가 어떤 행동 사러 나가는 어떤 행위 하나로 아니면 내가 3개를 살까 4개를 살까 할 때도 그냥 그래 내가 이번에 특별히 나갈 일이 없으면 아니면 출퇴근 시간에만 쓰겠다 그러면 출퇴근만 할 때 잠깐 쓰고 사람들이랑 일부러 거리를 좀 두고 오히려 도시락 싸가면 되잖아요. 사실은 식당에 안 가도. 물론 식당도 보면 저는 그래요. 식당 가면 예전이랑 다르게 식당에서도 알코올 갖다가 식탁이라도 한번 더 닦아주던지 아니면 진짜 락스에다가 소독해가지고 소독을 좀 더 하던지 이런 서비스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빽빽하게 앉아있던 그냥 무조건 사람 많이 와가지고 괜찮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됐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드문드문 앉게 해주고 누군가는 그래 임대료도 좀 낮춰주고 오히려 거기가 너무 안 된다 그러면 택배로 그냥 좀 요리도 좀 시켜 먹어보고 오히려 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마스크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진짜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모두가 먼저 걱정인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아이들처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단순하게 지금 하루 1200만 장을 만들 수 있으면 지금 어른들 아이들 빼고 여기 4549만의 어른들이 조금 그나마 진짜 어리석은 행동만 안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내가 마스크를 좀 더 팔아먹어 볼까? 이걸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좀 해볼까? 개인적 이득이 자꾸 들어가는 순간 이걸 가져다가 나는 주식을 좀 더 사봐야 되겠다. 이걸 가져다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이득을 생각해보면 그건 피해가 누구에게 오느냐? 전체에게 온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근데 손 세정제는 왜 이렇게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손 세정제 대신에 손 세정제도 사실 알코올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술을 너무나도 권했던 우리 사회에서 알코올은 많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된 거고 마스크도 생각해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마스크도 생각해보면 중국에서 왔었던 이 사스도 그렇고 중국에서 왔었던 어떤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국내에는 마스크 생산하는 업체도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수요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마스크도 왜 이렇게 늘어났냐 할 때도 보건용 마스크 진짜 우리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어나서 다른 나라는 지금 마스크 한 장에 몇만 원 하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지 말라고 난리 났는데 우리 한국은 제 수준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주일 정도만 질서 지키면 모든 수급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정확히 알려주는 뉴스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불안감만 강조해서 조회수 클릭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내용을 누군가는 알려주고 우리가 스스로 불안감도 좀 내려놨을 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올해 보고 완전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서 엄청나게 늘어나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드는 생각은 중국에서 맨날 필터 들여와서 필터가 지금 원단이 안 들어오면 뭐 마스크 생산량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이번 기회에 나중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뭐 지금 일본이 저번에 뭐 플로아라 수소 그 에칭가스 가지고 한번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이번 기회를 갖춰서 철저하게 대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다음부터는 어떤 연수원들을 가져다가 빨리빨리 입원 환자들을 집어넣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의사들 가져다가 빨리 자원봉사 받아서 아니면 시스템상으로 잘 받아서 경증이나 중증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해결을 좀 하려고 한다면 이런 사스와 같은 사례가 있지 않을까. 후반기 이후에 지금 이런 일은 앞으로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스도 보면 4명, 우리 그때 제가 지금 이 논문을 열심히 찾아봤던 게, 지금 누구는 나름대로 열심히 이런 예를 찾아보고, 우리 한국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물론 검역을 엄청 잘했단 말이에요. 추적조사도 잘했고. 그러면 잘한 거를 자꾸 잘할 수 있게끔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고 이걸 지금 가중해서 혼란을 더 만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그 환자들이 늘어날 때도 질서 잘 지키고 우리가 위생 관리를 잘 한다면, 뭐 제가 역사적으로 볼 때 패스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꽤 많을 수 있다라는 거란. 여기 지금 보시면 뭐 호흡기 증상만으로 보이는 사람 이런 추적조사하는 시스템, 그래서 환자가 확인되고 이런 시스템가 그래서 한국에서 이미 경험이 있었고 앞으로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런 그 논문 하나를 찾아볼 때도 진짜 이런 것들이 의료진도 있어야 되겠지만 식약처도 나름 엄청나게 지금 노력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자꾸 뭐 감염, 외국들이 지금 엄청 놀래고 있는 게, 검사도 엄청나게 빨리 잘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이 찾아내고 있고, 사실은 뭐 지금 시스템이 조금씩 갖춰 나가고 또 있구나라는 생각 들어요. 물론 약간의 생각을 더하면 물론 선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국가기관이 열심히 잘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해봐야 뭐 10분의 1 정도 아니면 진짜 반 정도고, 나머지는 마스크를 만들어내고 판매하고 실제로 이제 마스크를 사는 사람들, 위생관리를 하는 사람은 각자이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지금 휴학한다고 해도 선생님 나름대로 수업을, 저도 그래서 지금 이런 보건위생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과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데이터를 찾아보고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하는 거고, 그러면 누구에게 먼저 줘야 되는 게 좋을까? 그러면 지금 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막 마스크를 너무 구입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주고, 그 피해 주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더 그 병이 더 감염이 더 많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도 진짜 필요한 수만큼만 사면 되겠다. 그리고 저도 지금 딱 한 장 남아있지만 버틸 수 있는 술만큼 최대한 버텨보자. 애들 말대로 게임 말대로 존나게 버티면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스스로 보건 교육해서 자기가 생활 속에서 하자. 너무 사람 많은 곳에 일부러 줄 서서 막 세가지고 서로가 감염되는 사회는 막자라는 생각이 오늘의 영상을 찍는 계기가 됐습니다. 너무 길게 떨어뜨렸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